CJB 모닝와이드 화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충청북도가 단계적 일상 회복을 맞이해서 오는 12월 15일까지 충북 나들이 3차 이벤트 충북 여행 가는 길 가는 달을 진행한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벤트 기간 내에 충북의 관광지를 여행하고 충북 나들이 누리집에 남기면 되는데요. 네. 추첨을 통해 총 200여 명에게 문화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안전하게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방역 수칙 꼭 지켜서 여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닝와이드 뉴스 시작합니다. 정부가 전국 거점 주유소에 요소수 180만 리터를 긴급 수급한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턱없이 부족한 모습입니다. 네, 시내버스와 시외버스의 경우 상황이 더 악화되면 운행 대수를 줄이거나 요소수가 필요 없는 노후 차량을 투입할 수밖에 없다는데요. 안정은 기자가 그 실태를 파악해봤습니다. 청주시 비하동의 한 시내버스 차고지입니다. 청주 시내버스 대부분은 압축 천연가스가 연료인 CNG 버스로 일부를 제외하면 요소수를 넣지 않고 있습니다. 특정 회사가 만든 일부 CNG와 경유버스만이 요소수를 필요로 하는데 이는 청주 시내버스 483대 중 약 14%에 해당합니다. 요소수 미사용 시내버스가 많은 상황이지만 안심하긴 이릅니다. 요소수가 필요한 시내버스 비율이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청주시가 확보한 4,400리터 갖고는 올 연말까지만 사용 가능한 양이기 때문입니다. 이 요소수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저희들도 이제 시내버스 노선의 승객이 적은 노선을 대상으로 해서 감해 운행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시외버스는 시내버스보다 구조적으로 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장거리 노선은 일주일에 3번꼴로 요소수를 넣고 있는데 전체 버스 200대 중 85%가 요소수 필수 차량이기 때문입니다. 수소문 끝에 최대 3주치의 요소수는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대책은 없어 경우에 따라 요소수가 필요 없는 노후 차량 투입이 불가피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미 현재 정지돼 있는 2014년이나 13년 이런 차량으로 대체를 해서 헌차가 운행을 하고 새 차를 세우는 정부의 요소수 긴급 수급 조정 조치로 공급망은 일부 구축됐지만 여전히 물량 확보는 어렵고 가격은 상승하는 등 현장의 어려움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초겨울 한파가 찾아오면서 벌써부터 다가올 겨울이 걱정입니다. 더욱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연탄 기부는 줄고 있지만 연탄 값은 치솟으면서 에너지 빈곤층의 겨울나기는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탄을 나르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겨우내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어줄 연탄 500장이 홀로 사는 할아버지 댁에 전달됐습니다.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서 저희가 이제 따뜻한 마음을 전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다소나마 올 겨울 좀 따뜻하게 조금이라도 좀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연탄 기부 행렬이 예년 같지 않아 취약계층의 시름이 깊습니다. 정기적으로 후원하던 기업들마저 기부가 녹록치 않은 데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연탄 기부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겁니다. 한 가구당 겨울을 나기 위해 필요한 연탄은 대략 1,000장 정도. 한 장에 800원대에서 배송료까지 포함하면 1,000원을 넘어가다 보니 난방비로만 100만 원 가까이를 지출하기란 사실상 쉽지 않은 일입니다. 겨울 날려면은 한 800장 정도를 돼야 된다면은 그 돈을 액수를 따지면 엄청 큰 돈이죠. 여기에 수요가 줄면서 연탄 공장마저 줄줄이 문을 닫고 있는 데다 연탄값마저 치솟으면서 에너지 빈곤층의 겨울나기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2, 3년 전서부터 계속 연탄값이 오르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나 중국에서 원료가 수입이 안 돼서 굉장히 비싸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연탄 한 장에 의지해 혹독한 겨울을 버티는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따뜻한 온정의 손길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충청북도가 수립 중인 행정수도 완성에 따른 대응 전략 연구 용역이 최종 마무리됐습니다. 신행정수도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한 분야별 추진 전략과 사업들이 제시됐습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2030년 완성되는 세종시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충청 메가시티 조성계획 등이 더해지며 사실상 행정수도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행정수도 완성에 따른 대응 전략을 지난 1년간 준비해왔습니다. 충북연구원이 내놓은 대응 방향은 개방형 교통인프라 구축, 미래 신산업 육성, 문화관광 국가거점 조성, 신행정수도 기능 강화 등 크게 4가지입니다. 교통 분야에선 청주공항을 행정수도 관문공항으로 육성하고 사통팔달에 철도망과 도로망을 갖추는 게 목표입니다. 이미 추진 중인 국가계획에 더해 청주도심에서 청주 남일, 문의, 대전 신탄진을 잇는 청주-대전 간 광역전철 신설이 제안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청주 대전간 광역철도 건설 부분을 북부로 이어지는 우리 도심에서 북부로 가는 청주국제공항 쪽 이외에 대전 쪽으로 연결되는 축을 덧대는 것으로. 산업 분야는 바이오, 2차 전지, 반도체, 수소, 에너지 등 주력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인재 양성을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방사능 가습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충북, 특히 청주가 세계적인 글로벌 과학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문화관광 분야는 미호천과 대청호, 백두대간을 국민 쉼터로 조성하는 게 골자입니다. 세종시로 이전할 공공기관도 최대한 유치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대응 전략의 온기가 도내 일부 지역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주로 오송오창, 청주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불균형 발전이 심화될 거라는 걱정이 굉장히 크거든요. 충청북도는 연구 용역 결과를 추가 검토한 뒤 보완을 거쳐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CJB 구준혜입니다. 요즘 청주 내곡초등학교 모듈러 교실 설치를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거센 가운데 교육당국이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적극적인 여론 설득에 나서고 있습니다. 실제 모듈러 교실을 쓰고 있는 학교를 찾아가 시설이 어떤지 직접 확인해 보라는 건데 지난주 학부모 대표에 이어 어제는 지역 언론사들의 견학을 주선했습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개교 57주년을 맞은 경기도 화성시 남양고등학교입니다. 이 학교의 건물 한 개동이 지난해 경기교육청의 안전진단에서 사용 중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위험하니 당장 건물을 쓰지 말라는 얘긴데 교육청과 학교의 선택지는 모듈러 교실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지난 5월에 13억 5천만 원을 들여 30개월 임대 계약으로 12개실에 2층 모듈러가 들어왔습니다. 교실뿐만 아니라 과학, 미술, 실습실 등으로 6개월가량을 사용했는데 만족도는 높았습니다. 시설이 새로운 거, 냉난방이 잘 되고 생활하는 데 쾌적하다고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남양고의 모듈러 교사는 충청북도 교육청이 구매를 추진하고 있는 업체에서 제작한 것입니다. 일반 건물보다 내진 성능이 뛰어나고 안전성도 검증이 됐다는 게 도교육청의 설명입니다. 일부 지적이 나온 화장실 냄새와 노출 5개 계단 등에 대해서는 설계 발주 과정에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법을 채택하기 전에 많은 견학을 통해서 검증된 걸 확인했고요. 국가기관이나 이런 인증기관 연구소에서도 다 여러 시험을 거쳐서 합격 승인 통보를 해준 거고. 충북교육청은 청주 내곡초등학교에 모듈러 교실을 도입할 계획이지만 일부 학부모들은 여전히 강력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CJB 조상우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대학이 있는 지자체들이 인구 감소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요. 다행히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라 대학들이 속속 온라인에서 대면 수업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지자체들도 중단했던 주소 이전 운동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괴산 공무원들이 중원대를 찾아 주소 이전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일부 학과 학생들에게 군의 지원책을 소개하고 작은 선물도 나눠줍니다. 계산군으로 주소는 이전하셨나요? 아니요, 안 했습니다. 혹시 기숙사생이세요? 네. 기숙사군은 혜택이 많으니까 가능하면 계산군으로 전입을 할 수 있도록.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라 대학들이 속속 온라인에서 대면 수업으로 전환하면서 지자체들도 학생들의 주소 이전 운동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괴산의 인구는 해마다 조금씩이나마 늘다가
올해 무려 2,500여 명이 줄었는데 코로나19로 온라인 강의가 진행되면서 학교와 기숙사가 텅 빈 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학생들이 계속 문의도 하고요. 또 이제 어떤 혜택이 있는지 자주 물어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기 나와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사실 비대면 때문에 못했잖아요. 이렇게 대면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천만다행입니다. 대학이 있는 다른 지자체도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다. 유원대가 있는 영동이나 강동대가 있는 음성, 세명대가 위치한 제천도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해마다 300~400명의 유원대학생이 이전하던 영동은 지난해 55명, 올해는 단 19명만이 영동으로 주소를 옮겼습니다. 대면하면 그쪽에서도 많이 이렇게 전입 홍보해 주시겠다고 했고요. 저희도 나가서 이제 오면은 독려를 하러 나가야죠. 대학 의존도가 높은 지자체들에게 2년 만에 대면 수업 전환은 인구 가뭄 속에 단비가 되고 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충청북도가 요양시설 입소자 등에게 신속하게 부스터샷 추가 접종을 하기 위해 찾아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버스를 운영합니다. 도소유 25인승 버스를 통해 시군 방문접종팀과 함께 오늘 충주시, 26일 괴산군, 29일 단양군을 찾아 면소재지 요양시설 위주로 추가 접종을 실시합니다. 그 외 시군은 보건소 차량으로 방문접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영동군이 도심 주차난과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영동읍 계산리 영동경찰서 인근에 공영 주차타워를 건설했습니다. 42억 5천만 원을 투입한 공영 주차타워는 4층 높이의 연면적 4,000제곱미터 규모로 134면의 주차 공간을 갖췄습니다. 영동군은 공영 주차타워를 24시간 무료로 운영할 계획입니다.